안녕하세요. 말랑말랑 초등역사수업연구소 한국사 기억노트 황금필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 민족문화를 지켜나간 조선단원의 첫 시작. 조선은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했을까?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기 전, 맞아요.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지요. 고려 말의 상황을 먼저 알아봅시다. 고려 말에는 권문세족이라는 귀족 집단에게 권력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토지, 땅이죠. 권문세족이라는 귀족 집단에 권력과 토지가 집중되었어요. 그래서 고려의 31대 왕인 공민왕은 이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려고 하였지만 결국 그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 안이 아주 어지러운데 나라 밖 또한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홍건적과 왜구가 침략을 해요. 홍건적과 왜구가 침략해서 일반 백성들의 삶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와 정도전과 같은 신진사대부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원나라가 우리 고려에게 많이 간섭을 해왔던 사실은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많이 괴롭혔던 원이 이제 힘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중국 땅에서 새롭게 힘을 키우던 명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명이라는 나라가 고려에게 쌍성총관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쌍성총관부는 무엇냐? 공민왕 때 우리 고려가 되찾았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되찾은 땅을 명나라에서 대뜸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왕과 최영이에요. 우왕과 최영은 명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요동입니다.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이성계가 군사를 이끌고 요동을 정벌하러 출진하였지만 압록강 안에 있는 섬인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요. 그래서 군사를 돌렸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최영을 비롯한 반대파를 제거하게 됩니다. 군사를 돌려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의 세력들은 토지대장을 불질러버려요. 왜 그랬을까? 권문세족이 다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문세족의 토지를 빼앗고 이 빼앗은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해줍니다. 대신 관리들에게는요, 직급에 따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렇게 되니 권문세족은 몰락하게 되고 신진사대부는 새롭게 경제적 기반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라에서 정한 세금만큼 내야 하는 거니까 백성들 역시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고려 말 나라는 아주 어지럽고 백성들의 삶도 어려워지니까 새롭게 권력을 갖게 된 신진사대부들은 요것을 자기가 한번 해결을 해보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나라가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추진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크게 두 무리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저희는 이것을 온건파라고 부릅니다. 한 무리는 정몽주를 대표로 하는 온건파입니다. 맞아요. 정몽주.
네, 이 온건파의 대표인 정몽주. 네, 정몽주를 대표로 한 온건파는요, 고려라는 나라는 그대로 두자.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개혁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또 살기 좋게 만들고 어지러운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대로 어떤 파가 나오느냐? 네, 정도전을 필두로 하는 혁명파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이미 고려는 글렀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개혁을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이 세력이 결국은 조선을 건국하게 되고 정도전이 대표 인물입니다. 서로 나라를 위한 마음은 같았지만 방법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온건파 사대부의 대표인 정몽주를 이방원, 이성계의 5째 아들이고 후에 조선의 3대 왕이 됩니다. 조선의 3대 왕 태종,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아버지죠. 바로 이 사람이 이방원인데요. 이방원이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제거를 합니다. 이제 온건파의 대표가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혁명파가 세력을 얻게 되겠지요. 이렇게 이성계 등 신흥무인 세력, 신흥무인 세력은 다음에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신흥무인 세력과 정도전 등 혁명파 신진사대부가 힘을 합쳐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고, 일대왕, 바로 이성계죠. 이성계가 조선의 1대 국왕이 됩니다.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요. 신진사대부는 새로 등장한 사대부를 뜻합니다. 사는 공부하는 선비를 의미하고요. 대부는 관직에 진출한 이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과거 제도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이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신진사대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새롭게 관리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도 관심이 아주 많겠죠. 그리고 신흥무인 세력은요, 고려말 홍건적과 왜구가 많이 침입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침입해왔던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며 힘을 얻게 된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어떻게 되었다?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